보통 IR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써서 어디론가 보내놓고 기다리고 대단히 좀 폐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는 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분들께 저희가 지난 6년간 살아왔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드리고, 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솜클라우드 사업의 비전을 더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열린 IR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위자드웍스는 2006년에 제가 22살 때 처음 창업했어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인턴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부장님이 휴가 간 날이어가지고 저의 주로 업무는 해외 뉴스를 클리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무슨 미국은 외비 점령이 뜨는데 한국은 조용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촉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같이 꼭 하기로 했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그랬더니 그 친구도 흔쾌히 오케이 해서 그날 아침에 외비 점령 기사를 보고 바로 저녁에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에 와서 제일 친해진 친구였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철민아, 너랑 나랑 같은 기사에 중3 때 같은 기사에 나온 적 있는 거 아냐? 물어보는 거죠. 모르겠다 했더니 걔가 잡지를 가져왔어요. 했더니 인터넷 빛과 그림자. 그래서 제가 빛이 왜 그림자예요? 저는 중3 때 창업을 했고 이 친구는 중3 때 화이트원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한국의 사이버 테러 경보 1호를 발령시킨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그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미 친해진 상태에서. 대단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제가 기획을 하고 이 친구가 개발을 해서 같이 창업을 해보자 했었는데 이제 그럴 날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자 주변에는 훌륭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저도 주변에 훌륭한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좋은 이 멤버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들고자 했던 거는 웹 OS였어요. 굉장히 심각한데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은 딱 나만의 환경이 펼쳐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6가 점유율이 90%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이거 웹 기술만 가지고는 액티브엑스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실현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웹OS까지 힘들고 그냥 로그인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세팅해 놓은 환경이 펼쳐지는 사이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조금 다운사이징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개인화 포털 사이트였어요. 근데 미국에 한두 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벤치마킹 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이제 액티브엑스 없이도 파일 박스, 북마크, 스케줄러 그런 나만의 어떤 개인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런 포털 사이트였어요. 근데 여기가 그다지 그렇게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도 그다지 큰 히트를 치진 못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2007년에 미국에서 레드헤링이라는 이제 미국의 큰 잡지에서 아시아 유망 벤처기업 100대 유망 벤처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한국의 역으로 알려졌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외비 점령 벤처기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작은 골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좋은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씩 회사가 알려지면서 이제 조금씩 사무실도 늘려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더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니네가 만든 개인화 포털은 쓰고 싶지 않은데 그 개인화 포털의 재료가 되는 위젯은 쓰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별로 매출이 크지 않을 때라 그냥 그럼 가져다 쓰세요. 그러고 그냥 무료로 열어드렸어요. 그걸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위젯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가 2년간 개인화 포털로 만든 트래픽보다 2달 만에 그 위젯으로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위젯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위젯의 가능성을 남들보다 좀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방향을 개인화 포탈 하지 말고 이제 위젯으로 완전히 옮겨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위젯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위젯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만약 우리가 위젯을 많이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네이버 다음 같은 큰 포탈들이 위젯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별로 안 찾아오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은 뭐 아무도 연락이 없었고, 그야말로 이제 열심히 위젯을, 막 우리 생각으로 이제 막 만들어서 이제 쌓아만 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위젯이 뜰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 굳은 신념을 견지할 수 있었고, 결국에 그 이듬해인 2009년에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가 차례로 찾아와서 저희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포털 3사랑 이제 계약을 맺은 유일한 위젯 업체가 되었고, 현재도 그 네이버 다음 사이드바, 블로그 사이드바에 보시면 시계나 날씨 뉴스 같은 걸 보셨잖아요. 그거 대부분이 저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포털에 위젯 공급을 막 하게 되었을 때쯤에 그 다음 해가 바로 한국의 스마트폰 열풍이 또 확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굉장히 열린 셈이었는데, 이제 위젯 이후의 아이템을 또 고민하고 있던 저희에게는 모바일을 빨리 대응해야겠다는 이제 또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모바일 팀을 꾸려서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키워서 거의 최근 2년 동안은 모바일 일만 했어요. 그래서 위자드웍스 하면 위젯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완전히 모바일 회사고요. 근데 작년에 2011년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일을 막 하다가 더 대표 제품을 딱 하나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꿔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우린 처음 B2C를 하려고 시작했던 회사였는데 B2B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로 우리 제품을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어떤 남의 브랜드를 부착하고 우리가 대신 개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기능을 많이 빼고 굉장히 작은 제품만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우리가 이거 하려고 창업한 게 아닌데, 이거 하려고 지난 6년간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B2B를 끊자, 이제 그런 고민 끝에 결심을 내리게 되고, 만약 그 B2B를 끊게 되면 대체 뭘 만들 것이냐, 어떤 B2C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초심으로 처음에 위자드닷컴 웹 OS를 만들고자 했던, 그게 지금은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큰, 이제 미국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꿈꿨던 거를 지금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 특히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유틸리티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또 원래 유틸리티를 하던 회사고, 위자드닷컴 때부터가 유틸리티였으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생존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원래 꿨던 꿈을 실현시키는 일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렇게 결심을 내리고 한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최근에 이제 런칭한 솜클라우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돌아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돌고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일을 하라고 그랬던 거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자드닷컴을 했고 위젯을 했고 모바일을 하게 되었구나. 결국 솜클라우드는 그 모든 우리가 했던 일들의 총합이거든요. 모바일도 있고 웹도 있고 PC 버전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야말로 모든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유틸리티 서비스. 대단히 재미있어요. 대단히 아주 신기합니다.
그 저희가 2년 동안 150여 종의 모바일 앱을 만들면서 이제 느낀 게 우리 대표 제품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위자드의 대표 제품이 뭐냐? 그러면 딱히 저희도 잘 모르겠고, 물론 100만 다운로드 이상 했던 히트작들이 있었어요. 뭐 매직데이나 세이브 배터리, 오마이티 데이 이런 앱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딱히 하나만 꼽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표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열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됐는데, 그 찾게 된 기준은 이제 많이 만들면서 어떤 좀 배운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게임처럼 이렇게 반짝 떴다가 슉 사라지는 서비스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R이나 체크인처럼 이렇게 막 유행을 타는 서비스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광고, 모바일 앱들이 대부분 광고밖에 없잖아요. BM에서 BM이 다양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검토하게 됐는데, 그때 발견한 영역이 모바일 유틸리티였어요. 유틸리티가 좀 은근히 비어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조사에서도 어떤 앱을 가장 많이 다운받는가 이런 질문에 전체 1위를 한 카테고리가 유틸리티였거든요. 65.9%가 가장 많이 받는다 대답했는데, 근데도 딱히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였고, 그래서 좀 보니까 공급은 많은데 대부분 개인들이 만드는 약간 조악한 수준의 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좀 양질의 유틸리티 앱을 시장에 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나름대로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거고요. 이게 어떤 그런 거죠. 그 PC에는 알툴즈나 곰플레이어 같은 대표적인 유틸리티 제품이 있는데, 왜 모바일에는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없을까? 그런 단 하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갖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의 알툴즈가 되자, 이제 그런 결심을 갖게 됐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거의 뭐 1년이 넘도록 저희 회사에서 가장 팀장급 베테랑 개발자들과 함께 이 팀을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근데 2012년에 내놓는 유틸리티라면 뭔가 달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폰을 잃어버려도 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차세대 유틸리티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유틸리티였고,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클라우드 유틸리티 제품이 바로 이제 솜클라우드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솜클라우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솜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솜의 의미가 뭐냐? 근데 솜구름, 솜사탕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친근함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브랜드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공모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경쟁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 경쟁사들이 특히 해외 서비스, 에버노트 같은 서비스들은 대단히 사무적인 이렇게 룩앤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겟도 비즈니스맨이고, 그래서 우리는 좀 글로벌하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타겟을 20, 30대 여성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특히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기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타겟에 맞는 네이밍이 솜이었던 것이고요. 다행히도 디자인도 굉장히 우리 이름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제품을 보여줬을 때 브랜드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2년 올해 4월 16일 날 솜 노트가 나왔습니다. 국내 첫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고요. 6월에 이제 클라우드 투두 리스트 서비스인 솜투두가 나옵니다. 그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솜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꾸준히 이 어떤 클라우드에 싱크가 되는 그 유틸리티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제품을 계속 쏟아낼 겁니다. 근데 그 디자인의 룩앤필은 솜 시리즈에서 만든 제품들은 대단히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웹과 아이폰, 안드로이드 버전이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 여름께는 아이패드와 PC 버전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솜투두도 마찬가지로 이제 런칭이 되면 동시에 웹,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같이 나옵니다. 솜 노트의 실적은 지금 이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비를 일절 쓰지 않고 오로지 입소문만 가지고 93,000 다운로드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한 8주 동안. 그리고 당초 저희가 예상한 회원가입률이 15% 정도였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이 19,3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그 19,000명의 회원들이 온라인에 싱크한, 동기화한 노트 수가 167,600개, 그리고 동기화하지 않은 노트까지 포함하면 81만 개 정도의 노트가 현재 생산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 노트 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당 노트 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제품은 한번 옮기기가 힘들지 옮기고 나서는 굉장히 오래 사용합니다. 또 다른 제품으로 옮겨 타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군입니다. 왜냐하면 내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제 아시다시피 락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제품의 유저들을 락인시키기 위해서 좀 특히 사용성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서비스 첫 주에 인당 노트 수가 4.93개였는데 8주 차에 8.67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된 거죠. 한 사람이 사용하는 노트 수가. 그만큼 리텐션,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고 저희 솜노트의 그 유저들이 락인되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 만약 마케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를, 그러면 그 인당 노트 수에 비례해서 노트 수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틸리티 제품이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해외로 로컬라이징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제품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글과 영문 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름 중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각 마켓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국은 특히 이제 최근에 네오이즈 차이나랑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보통 게임만 퍼블리싱 하던 네오이즈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같은 유틸리티 제품군을 들고 이제 중국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솜노트가 런칭 첫 주에 아이폰 앱스토어 중국 마켓에서 전체 96위까지 올라가는, 역시 홍보가 전혀 없이 또 영어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성과를 냈었어요. 그게 한국 다음으로 항상 순위를 보면 중국, 홍콩, 마카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그 아시아 여성들의 감성에 어느 정도는 이제 어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대단히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해외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집중적인 로컬라이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중국어 1어로 나가지만 이제 3분기 중으로는 15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을 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한 4분기 정도에는 저희가 테마샵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테마나 아니면 문화권별로 선호하는 테마가 다를 테니까요. 그거를 이제 테마샵에 올려놓고 누구나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킨을 선택적으로 다운받아서 솜노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룩앤필이나 UI도 좀 많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솜클라우드의 BM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료 계정 판매인데요. 솜클라우드의 모든 회원은 1인당 100메가씩의 용량을 받습니다. 근데 솜노트, 솜투두, 솜다이어리 등등 여러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 100메가 용량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 용량이 대단히 부족해지는데요. 100메가의 용량이 다 찰 때쯤이면 유료 계정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제를 하게 되면 10기가로 늘어납니다. 100배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월 3-4천원 정도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저들이 언젠가는 결제를 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버노트는 월 페잉 유저가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3.99불씩 결제하는 유저들이 100만 명이라는 얘기인데요. 에버노트 CEO가 테크크런치와 한 인터뷰를 보면 사용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유저의 결제율은 0.5%밖에 안 되지만 사용한 지 4년에 이르는 헤비 유저의 결제율 2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클라우드 유틸리티 서비스는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서 결제율이 점점 상승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출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솜 같은 경우에는 이 100메가의 용량을 여러 앱이 공유하기 때문에 결제 욕구는 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BM은 에버노트 같은 해외 서비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BM인데요. 바로 테마샵, 폰트샵을 오픈하는 겁니다. 저희 솜노트, 특히 모바일 솜노트의 유저는 8주간 조사한 결과 65.8%가 여성입니다. 저희가 여성을 타겟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여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싸이월드 스킨을 산 대부분의 유저들이 여성인 것처럼 저희는 이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당 한 1-2천원 정도, 폰트 하나당 1,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비싸지 않은 적절한 가격 수준에서 유저들이 그 샵에서 바로 이제 원클릭으로 테마를 다운받아서 솜노트의 스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2010년 초에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했던 위자드 메모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솜노트와 마찬가지로 메모 앱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만들어서 띄워놨을 뿐인데 유저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거긴 테마샵도 없었는데 심지어 그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까서 저희 앱을 분석해서 디자인을 싹 바꾼 후에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드 메모 리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서 위자드 메모 리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위자드 메모 테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테마가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테마입니다. 우리가 그걸 요청하지도 않았고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앱이 기본적으로 리패키징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구조였기 때문에 유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들어갖고 올린 겁니다. 서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그림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200여 종 이상의 위자드 메모 테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테마샵이 없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다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착안해서 솜노트는 내부적으로 테마샵을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자드 메모가 그랬듯이 굉장히 디자인을 만들기 쉽게 저희가 구조를 제공해서 외부 디자이너들이나 개인들이 누구나 자기만의 스킨과 테마를 이 앱스토어에 만들어 올리고 그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유료 계정만 판매하는 대단히 사무적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버노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BM입니다. 저희는 특히 유틸리티는 내가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델이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특히 굉장히 잘 통하리라고 보고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BM은 B2B 판매입니다. 실제 B2B 모델은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의 에버노트가 일본의 NTT 도코모와 제휴해서 NTT 도코모 가입자들에게는 에버노트 유료 계정을 1년 동안 제공한 그 제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본 내 에버노트 유저가 700만 명으로 급상승했습니다. NTT 도코모 유저들도 무료로 유료 계정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NTT 도코모의 그 어떤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3도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랍박스와 제휴를 맺어서 갤럭시 S3를 사면 드랍박스의 50기가의 유료 계정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클라우드 유틸리티 서비스와 이통사 제조사 간의 제휴 관계는 서로의 서비스를 강화시켜주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솜클라우드는 한국의 유일한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단지 이게 국내 제품이 아니라 아시아 감성에 어울리는 이 글로벌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모바일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우리와의 제휴 관계를 통한 상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B2B 이 제휴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나름대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만간 하나씩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BM은 유료 계정 판매, 테마샵 판매, 세 번째 B2B 판매, 이것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저희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오픈해 있는 것만 보면 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 1년 이상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솜클라우드 제품의 다운로드는 올해는 300만 다운로드, 내년에는 1100만 다운로드, 내후년인 2014년에는 2300만 다운로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가입률이 꾸준히 2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올해는 약 60만 명 정도, 내년에는 220만 명, 내후년에는 460만 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 전망을 보시면 올해는 아무래도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이 매출보다 지출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BM이 가동이 되면서 이 단기 순이익이 제대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9억 8천의 매출과 12억 2천의 지출로 약 7억 6천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날 것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내후년인 2014년에는 56억의 매출과 21억의 지출로 35억 4천의 단기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02억의 매출과 35억 7천의 지출로 66억 4천가량의 단기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솜클라우드 사업은 2013년 중순까지 앞으로 1년 동안 약 10억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매체 확장입니다. 현재 솜노트만 하더라도 웹과 아이폰, 안드로이드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PC 버전, 맥 버전,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까지 지원할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이들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겁니다. 고객 접점을 많이 만들어놔야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규 투자금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물론 대단히 아주 불필요한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유저를 모았을 때 인당 노트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유저가 곧 낚인돼서 전체적인 노트 수가 증가하는 것을 데이터로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적재적소에 우리 서비스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20, 30대 여성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같은 곳에 조금만 마케팅을 해서 유저를 늘릴 수 있다면 전체적인 노트 수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이미 데이터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보시면 올해 2분기에 1억 4,700이 지출로 투자될 예정이고요. 3분기에는 1억 6,500, 4분기에는 1억 9,500, 내년 1분기에 2억 4,300, 내년 2분기에 2억 7,900, 총 10억 3천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비중별로 보시면 직원 급여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임대료 및 집기가 12%, 마케팅 및 잡비가 9%, 그리고 서버 및 회선료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B2B를 굉장히 오래 했던 회사였고 현재도 매출의 대부분이 B2B에서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솜클라우드 사업을 B2B 만들다가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 8주간 아무런 홍보 없이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해외로 나가면 글로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솜클라우드를 런칭하면서 우리 회사가 정한 미션은 사람들의 꿈을 기록해주고 관리해주고 끝내 이루어주는 회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서관에 갔다가 솜노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솜노트에 적고 내일 할 일을 또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 솜투두가 출시되면 할 일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단순히 유틸리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 꿈과 희망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솜노트의 해외 리뷰를 보시면 한국보다 더 많은 호평이 쏟아집니다. 앱스토어 리뷰에서는 평점, 별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별 5개. 한국의 제품이지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B2B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솜클라우드에 올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위자드웍스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유틸리티 제품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솜클라우드에 투자해 주십시오. 반드시 세계 최고의 모바일 클라우드 유틸리티 전문 업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